일본의 한 번화가에서 지난 10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팻말을 들고 일제히 서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닌 긴급사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 정부가 긴급 재난문자로 전 국민에게 실시간 발송하는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모습은 너무 후진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캠페인을 벌인 한 공무원은 코가 노출되며 제대로 마스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9개월 만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연일 7,000명이 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감염 확산에 떠밀리듯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의 강도는 오히려 이전 긴급사태 때만 못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긴급사태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500명대였습니다.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10배 넘게 폭증했지만 대책의 강도는 더 약해졌습니다. 대상 지역과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다중시설도 전면 휴업이 아닌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만 단축되었습니다. 일제 휴교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는 16일에서 17일 치러지는 대학 입시 공동 테스트 등 대규모 인원 이동이 예상되는 대학 입시 일정도 원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카카와 토시오 일본 의사회장은 이미 의료붕괴 상황이나 전국적인 긴급사태 발령 확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눈치만 보며 실제 효과 있는 대책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참혹한 현실을 성토하며 지난 9일 일본 SNS에 올라왔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이 한국 학교에서 받았다며 올린 소독 물품이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마스크, 소독액, 물티슈 등의 방역 물품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4,800명의 좋아요를 받으며 이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확실히 일본과는 정부 대응이 다르네. 우린 겨우 면 마스크 2장인데 한국은 여러가지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네요. 한국 굉장하다.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국가의 정보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상함이 부각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 대응이 비교된다. 일본의 현재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사이 한국은 위기를 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1일 0시 기준 4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41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주말 검석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를 보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확진자를 감추기에 바빴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사하여 확진자를 찾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해서 한국과 비교되는 가운데 중국은 너무 강력하게 대처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 주변 허베이성의 세계 도시를 일주일 동안 완전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더 나아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 백신 전문가 타오의 폭로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시노팜 백신의 부작용이 73가지라며 세계에서 최고로 위험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타오는 인류의 200년 백신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엄중한 부작용인 미각상실, 고혈압, 요실금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노팜 백신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백신 설명서의 대일주를 금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의사는 백신 접종을 한 뒤 설명서는 국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왜곡시켜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도 점점 심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 유튜버 리츠치가 지난 9일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리츠치는 배추를 수확해 소금에 담가 절이고 빨간 양념에 묻혀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완벽하게 한국식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리츠치는 영상 설명란에 중국 전통 요리, 중국 음식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김치가 마치 중국 전통 음식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리츠치는 유튜브 구독자 1,400만 명, 웨이보 팬 2,725만 명을 보유했기에 이전의 게시판에서 김치가 중국 거라는 주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리츠치는 이 한국 김치를 가마솥에 넣어 김치찌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의 한국의 누리꾼들은
김치는 한국 음식인데 왜 중국 음식으로 소개하냐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네티즌은 부적절한 영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며 끊임없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에서 실제로 불이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회사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지난해 CATL 배터리를 단 전기차가 잇따라 화제가 나며 국내 배터리사가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국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도 화제가 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 공장 자체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텐진항 폭발과 이후 중국 산둥성 쯔보시 화학공장 폭발 이후 또다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은 작년 2020년 7월 테슬라 중국산 차량에 신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2020년 상반기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배터리로 선정되었던 LG화학과 거래를 끊고 CATL의 전기차 배터리가 가격면에서 싸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배터리 공장의 폭발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테슬라를 타는 중국 네티즌들은 폭발한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라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선박이 두동강이 나면서 일본 조선업이 한국 조선업에 밀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LNG선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며 한국 조선업은 이후 LNG선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CATL 공장 폭발은 앞으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신뢰가 추락하는 동시에 한국 배터리사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하지만 싼 가격으로 한국과 맞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한국의 제품과 역사를 자신들이 원조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 내에서 민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국의 문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액션스타로 1973년 사망한 이소룡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중화권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이소룡은 많은 사람에게 쿵푸스타 이상이었다면서 중국인에 대한 서구의 고정관념을 깼고 그의 삶과 예술 철학은 사망한 지 4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소룡은 홍콩 태생이고 미국 국적의 미국인이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 타이슨의 한마디가 중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타이슨에게 당신과 이소룡이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 싸운다면 이소룡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타이슨은 이소룡은 최고의 무술가이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은 절대로 이소룡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회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복싱이 아닌 무기치 길거리 싸움에서 붙어도 결과는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거리 싸움으로 하면 이소룡은 맞아 죽을 수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개시하라.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만든 걸 두고 홍콩에 주었던 특별 대우를 뺏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 양제 약속을 깨고 일국 일제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일국 양제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말하며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 원칙이며 대만의 통일 원칙을 의미하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홍콩 관세 혜택이 박탈되면 중국 본토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제2차 미중 경제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난감해진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누구 편에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국이 홍콩 보안법에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만든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을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 기로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올해 예정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분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한국에게는 현재 1, 2위 수출국이며 한쪽이라도 잃게 될 경우 한국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에게 이 두 국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안보 협력이 필수적인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의 13.5%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은 한국의 수출량 25%를 책임지는 최대 교역국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도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만이 한국에게는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외교 전문가들은 둘 중 어느 한쪽도 소외시킬 여유가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한국 정부는 침묵하며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과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쓴소리를 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고 크게는 미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재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6일 아베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중국으로부터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본인들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죠. 올 초 아베는 한국을 제쳐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주의로 시진핑의 방일에 공을 기울였으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중국에게 행동한 이전 행동들은 진심이 없는 행동으로 판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중국은 아베의 발언에 정치적 망종은 과학적 판단을 압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고 화웨이 배제를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일본에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 무역 보복에 나섰죠. 호주에게 소고기 수출 금지와 보리,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 보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조한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일본이 중국과 건전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한 교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미국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니 호주처럼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맹목적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미국 옹호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은 참을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지만 결코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또한 한국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2%로 전망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 악화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결코 한국에게는 본인들의 입장을 고수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마지막 통보를 했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해버린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으나 유예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도 일본의 사정을 고려하고 미국의 설득으로 한국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것이었지만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제재의 원인으로 주장한 무역 관리상의 허점을 철저히 수정 보완했으니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최종 통보한 시한이 지난달 5월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최종 통보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라 다시는 일본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로 다시 WTO 제소를 재개하고 지소미아 종료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지소미아 종료가 종료되면 일본의 방위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분석기관에서는 중국은 최근 5년 정도 해군력을 극적으로 강화해 일본에 대해 더 나은 우위를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센카쿠를 점령할 경우 일본 측을 빠르게 압도하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들어올 시간을 안 주겠다는 전략이죠. 이는 일본을 순식간으로 제압해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로 일본의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베 정권은 한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소미아의 종료로 일본의 전력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존심만 내세우는 일본만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코로나19 온라인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도시가 참여를 결정했는데도 말이죠. 서울시는 올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세계 40여 개 도시 관계자와 석학,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을 개최합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문화, 대중교통, 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5일 동안 세계 각 도시, 시장단이 참석하는 도시정부 시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총 15개 세션이 열리는데 어느 곳에서도 일본 도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하게 된다면 한국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범 방역국이 좋은 의도로 힘을 모으자는데도 일본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도 모르쇠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동은 일본 현실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